네, 안녕하세요. 체육학개론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과 스포츠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체육과 스포츠의 필요성,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는데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그리고 국가적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 여기를 보시면은 체육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면서 집에서 있으니까 근질근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해야지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남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체육이나 스포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써내지 않으면 우리가 생활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막 스트레스도 오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체육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성장 발달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점점 커가면서 우리가 체육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기어 다니다가 걷다가 뛰다가 뭐 또 처음 이제 줄넘기를 할 때 그럴 때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또 어느 나이가 되면 또 자전거를 탄다거나 그럴 때 성장 발달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우리가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두뇌 발달도 같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가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도 잘해요. 머리가 좋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성장하면서 조금 운동과 공부가 좀 서로 분리되는 게 벌어지죠. 왜냐면은 머리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어느 시기 이후로 우리는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운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 좀 안타깝죠. 네, 어찌됐든 성장 발달에 우리가 운동이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노화 방지나 건강 유지, 성인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노화도 방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완전히 방지가 아니라 늦추는 거예요. 우리가 노화를 멈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운동을 많이 하면은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더 늦게 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체육을 자꾸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은 몸이 이상이 와요. 뭐 허리도 아프고 계속 또 비만이 되고 그러면 또 성인병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체육과 스포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체육이 왜 필요하냐 이런 걸 좀 살펴보면은 우리 사회에는 규칙과 질서라는 게 존재하지요. 우리가 혼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와 사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규칙을 사회에 제정되어 있는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협동해야 되고 남을 존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회성이라고 해요.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성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체육에서 배울 수 있다. 운동을 통해서 서로 혼자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남들과 같이 운동을 축구를 같이 한다거나 배드민턴을 치거나 뭐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는 거고 수영이 개인 운동이지만 또 스포츠센터에 가서 수영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에티켓도 지켜야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정해져 있는 어떤 규범이나 규칙을 몸에 익히고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체육이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스포츠 집단 활동을 통해서 사회성을 함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집단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성인 돼서는 동호회, 또 어디 선수가 돼서 스포츠 팀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집단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 같은 집단에서 그 집단 내부에서도 룰이 있다는 거죠. 사회의 룰도 있지만 또 특정 집단에서의 룰이 있죠. 또 어떤 팀에 들어가면은 역할, 자신이 맡은 역할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연령에 의한 거, 지위, 뭐 누가 주장을 맡느냐, 누구는 어떤 포지션을 맡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의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회성을 익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람직한 시민으로서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형성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주장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팀에서 그냥 막 뽑는 게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투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하고요. 특히나 이제 사회에서 우리가 동호인들 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민주적으로 이렇게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민주적인 시민을 의식을 갖출 수 있고요. 또한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해 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측면 속에서 우리가 스포츠가 영국 그쪽에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포츠맨십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정신을 배워나가게 된다.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체육이라는 쪽 내용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체육은 경쟁과 협력이라는 사회생활의 기본 원칙을 교육한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경쟁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또 뭐 살아남아야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만 또 이기겠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력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에서는 경쟁이라는 측면과 협력이라는 측면 두 가지를 잘 내 생활 속에 조율을 시켜 나가야 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기본 원칙을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 스포츠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의 어떤 체력 강화의 수단으로서의 우리가 체육이 있었는데 우리가 체력은 국력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아마 부모님한테 여러분들이 여쭤보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사회 우리가 뭐 6.25 사변도 있었고 그 뒤로 뭐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려고 북한과의 어떤 대치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우리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민들의 체력이 중요했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국민체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또 여러분들 국민체조 아시죠? 그런 국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나라에서 국민체조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6시에 TV에서 국민체조 음악이 나오고 그거에 맞춰서 체조를 하고 막 이런 사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성장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국민의 체력 향상 수단으로서 체육이 되게 필요하다. 북한도 아직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생산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 공장 근로자들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하고 또 뭐 셀러리맨처럼 어떤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도 건강해야지만 생산력이 증가되죠. 뭐 계속 아파서 병원 다니고 그러면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국방력 강화의 측면에서도 체육이 되게 필요한데 아까 국민 건강이 되게 중요하듯이 그다음에 국방력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체육 시간에 제식 훈련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아마 좌양좌 우양호 뭐 줄 맞추는 거 이런 거 선생님의 어떤 그 구령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탁탁 움직여지고 이런 것이 바로 군사교육이거든요. 이런 것을 체육 시간에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부터 체육이라는 거는 국방력하고 직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도 제식훈련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력적인 측면과 어떤 국민의 훈련, 적인 측면. 그래서 국방력 강화에서 체육이 되게 중요하다. 이건 좀 이따가 역사적인 측면을 보면서도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친선을 강화하는데도 체육이 되게 필요하다. 체육보다는 그때는 스포츠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옛날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80년대에 또 서로 친교를 맺기 위해서 핑퐁 외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탁구 국가 간의 정상 외교를 할 때 탁구를 활용한다거나 또 얼마 전에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서로 정상 간의 만남에 있을 때 골프를 가지고 서로 골프를 치죠. 그랬을 때 서로 친목을 강화하고 이런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스포츠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체육은 이제 어느 나라의 한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가 정책적으로 체육을 되게 장려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국민이 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준. 그거를 우리가 체육 지표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1인당 체육 시설이 차지하는 어떤 공간 이런 걸 보기도 하고요. 국민 전체 중에 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체육을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활성화시키면 우리나라가 되게 선진국이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체육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개인적인 측면, 또 사회적인 측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체육이 왜 필요한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체육과 스포츠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체육은 영어로 physical education입니다. 그래서 physical이라는 것 자체가 육체의, 신체의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물리적인 부분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피지컬인 거죠. 그리고 우리 신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또한 이제 education이라는 거는 교육이죠. 교육을 education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신체 교육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신체의 교육. 그래서 physical education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게 체육입니다. 그래서 신체를 통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지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체육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그래서 스포츠는 스포트라고 이렇게 또 읽으려면 억지로 읽으려면 스포트가 되는 거죠. 스포트 그리고 s가 붙이면은 스포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읽을 때 그냥 스포츠라고 읽습니다. 둘 다 s가 있으나 없으나 스포츠 이렇게 읽어요. 이거는 경기적인 요소를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스포츠는 결국에 경기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즐거움을 추구한다. 이런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체육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죠. 그다음에 인간의 신체 활동과 관련한 놀이나 게임, 스포츠 등의 광범위한 신체 운동 영역. 이거를 스포츠라고 한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스포츠는 광의적인 요소와 또 협의적인 요소. 그래서 경기적인 요소, 이거를 즐거움 추구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협의의 의미입니다. 스포츠의 좁은 의미. 그다음에 광범위한 신체 운동 영역 이런 것들은 광의의 영역입니다. 넓은 의미로 스포츠를 그냥 신체 활동. 그런데 그 신체 활동, 인간의 신체 활동을 스포츠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놀이나 게임, 스포츠 이런 재미 요소가 들어간 부분을 스포츠라고 한다는 거죠. 모든 우리가 그러면은 노동을 위해서 작업하는 거, 뭐를 무거운 물건을 든다, 일을 위해서 그런 것도 스포츠라고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재미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바로 스포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은 의미에서의 신체 활동, 재미 요소가 들어간 거 이게 스포츠인데 또 여기에 S가 붙은 스포츠는 뭐냐? 스포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축구, 야구, 농구, 수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 개 복수가 되면 이제 스포츠가 되는 거고 이런 전체적인 영역, 신체 활동의 재미, 게임
이런 것들, 스포츠 게임 이런 전체적인 거를 광의의 의미로 받아들일 때는 스포트 여기까지만 쓰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체육과 스포츠의 의미를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역사적인 측면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체육의 개념이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사회적인 변천에 따라서 변화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예전에 우리가 체육이라는 개념과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체육에 대한 똑같은 용어지만 그거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다. 혹은 예전부터 어떤 용어도 좀 변하면서 현대적으로 이게 변화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19세기 전후 유럽의 상황을 보면은 19세기라는 것은 1800년대를 얘기하죠. 1800년대 이때 전후로 보면은 체조가 먼저 시작됐어요. 우리 현대적인 의미의 어떤 체육의 그런 것의 시발점은 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이런 체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뭐 국민체조 하듯이 맨손 체조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기계 체조도 있는 거고요. 리듬 체조도 있고, 그런 체조가 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거를 자세히 뜯어보면은 다양한 신체 활동, 신체 움직임이에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래서 몸을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고 또 균형 감각, 또 근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조가 처음 생겨난 거는 어떤 그때 1800년대, 1700년대, 800년대 이때에 국가주의가 팽창하면서 유럽에서 이제 각각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뭐 이렇게 서로 자기네 이제 민족과 국가 이런 것들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원래는 그 전에는 하나였어요. 거의 이제 천주교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로서 다 같이 종교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점차 17, 18세기가 되면서 자기네 민족들이나 국가주의라는 게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 국가. 그러다 보니까는 또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기네 국가가 튼튼해지려면 국방력을 자체적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런 체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체조를 통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7세기 중반이 되면은 이제 1800년대 중반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산업화 과정이나 이런 거를 조금 같이 역사적인 측면을 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학교에서 좀 수업을 하면은 제가 뭐 칠판에다 뭐를 쓰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는 이게 조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때 이제 산업화되고 증기선이 만들어지고 뭐 기차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유럽하고 미국하고 이제 왕래가 많아져요. 그 전까지는 뭐냐면 유럽, 영국 뭐 이런 쪽 유럽 쪽이 더 선진국이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미 대륙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갔죠. 그리고 개척을 했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점점 잘 살게 되는 나라로 이제 18세기 그때의 중엽의 중반쯤에 이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유럽의 것을 많이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체조 중심으로 유럽이 발달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오면서 좀 신체 육성, 신체 단련 이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체조에서는 좀 더 국방력에 초점을 뒀다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개인의 신체 단련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요게 저런 게 있어요. 세련된 거? 요게 조금 더 세련된 거야.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뭐 요가 뭐 또 PT 뭐 이런 거 옛날에 단순히 헬스장에 가서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방식에서 점차 PT를 받으면서 내 몸매를 단련하고 뭐 좀 더 예쁘게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가도 하고 뭐 필라테스 하고 그러면서 더 세련된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체조라는 건 조금 후진 거 옛날 거 뭐 이런 식에서 조금 더 체력 단련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피트니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하는 세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럽하고 미국 이쪽에서 이런 걸 앞서가는 개념으로 프로그램화해서 확산시켰어요. 네, 개인의 신체 단련 이렇게 좀 헬스 이런 쪽으로 발달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1800년대 중반에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초반에 들어오면 이제 1900년대 초반이 돼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게 이제 그런 신체 단련이 공교육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속에서 이제 신체 활동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육 수업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학교 수업에서 체육 수업이 점점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는 용어들이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한 우리 내 몸 신체를 단련하는 체육에서 내 몸을 그냥 단련하는 측면에서 점점 신체 활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전인교육 쪽으로 가요. 사회성도 길러주고 서로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심리적인 측면에서 자존감도 높여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간을 더 풍성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인간으로 교육시키는데 신체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체육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정리해드리면 맨 처음에 체조 유럽 쪽에서 국가의 국방력 신장을 위한 체조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점점 세련미를 가하면서 개인의 이제 신체 단련 쪽으로 해서 유럽과 미국 쪽으로 퍼져 나가고 미국에서 조금 더 이제 이런 것이 발전해서 교육 학교 현장에 이제 체육 수업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결국에는 내 몸을 신체 단련 측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교육적인 측면으로 발달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로 그 개념이 확장되어 나갔다. 그래서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는 체육이라는 개념이 20세기 초반에 좀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 결국 요즘에 여러분들이 체육 수업을 통해서 아니면 체육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조금 더 발달시키는 그런 측면을 가져간다고 보면은 18세기 중반과 19세기 초반 이 시점에 현대적인 체육의 개념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리는 활용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체육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인간과 이상적인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인간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완성되어 있다 우리 인간이. 그리고 동물적인 인간 또는 동물적인 행동 쪽에 있는 인간들 우리가. 그런데 이거를 학교나 이런 곳에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사회성도 길러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막 이런 거를 신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은 좀 더 이상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발전해 간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를 우리는 이쪽 이상적인 인간에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체육을 수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좀 더 완성된 인간을 만들고 본질적인 인간 또는 인간적인 행위, 동물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인 행위를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요 신체 활동이 중간에서 해준다. 이것이 바로 체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의 개념으로 넘어가는데요. 스포츠는 일단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대근을 이용하는 신체 활동이다. 이렇게 전통적인 이런 정의입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가 스포츠를 이렇게 해서 믿고 활동해 왔어요. 우리는 이게 스포츠야. 그런데 어느 순간 바둑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바둑이가 강아지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둑이 스포츠인가? 이런 게 이제 그러면은 바둑은 대근 운동이 아니라 머리 쓰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놓는 건데 이게 스포츠야? 이런 게 된 거죠. 근데 스포츠의 영역에 들어왔어요, 바둑이. 또 하나는 e스포츠 게임. e스포츠가 진짜 게임이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e스포츠도 스포츠예요? 네, 스포츠 영역에 들어왔어요. 지난번 아시안 게임에 e스포츠가 메달 종목으로 됐었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근데 이 스포츠는 일단은 그 기본적인 생각이 인간의 신체 활동이 해야 된다. 알았죠? 인간의 움직임으로 해야지. 강아지가 막 뛰어다녀. 근데 그 스포츠야. 아니죠. 개가 뛰어다니는 거는 스포츠가 아니죠. 그 다음에 경쟁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 서로 뭐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멀리 뛰냐, 높게 가냐, 더 빠르냐, 뭐 이런 경쟁적인 요소가 결국에는 스포츠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제도화된 규칙. 스포츠는
제도화된 규칙으로 해서 뭐 나 혼자만 이렇게 나 이렇게 할래라고 돼서 스포츠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서로 뭐 축구라면은 공의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무게는 어떻게 하고 탄성은 어떻게 하고 뭐 몇 분짜리로 전반 후반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다 규칙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그게 제도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야 여기서 뭐 오늘 요렇게 하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놀이나 게임 수준인 거예요. 이거는 스포츠라는 게 되지 않죠. 예, 요 측면은 스포츠의 협의적인 얘기입니다. 스포츠가 인간의 하는 신체 활동, 대근을 이용하는 신체 활동, 이거는 광의의 영역이고, 요 경쟁적인 요소와 제도화된 규칙, 요거를 스포츠라고 하자. 이거는 되게 협의의 의미라는 거를 좀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스포츠의 개념에서는 우리는 이제 스포츠 정신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이제 보통은 페어플레이 정신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체육을 그동안 여기서 뭐 스포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지만 페어플레이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우리 사회가 먹고 살만 하니까 진짜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를 좀 생각하고 스포츠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스포츠의 이런 정신들을 우리가 전공자로서 또 지도자가 됐을 때 우리 사회의 일반인들한테 전파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스포츠 정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요. 먼저 스포츠의 가장 아름다운 요소가 이제 스포츠 정신, 페어플레이 정신이다. 예,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페어플레이 정신이다. 우리가 어떤 경쟁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충 뭐 이게도 되고 저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치에서 좀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곧 인간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게임을 하다가 누가 축구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고, 예. 그리고 나만 무조건 해가지고 골을 넣겠다고 계속 공을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친구한테 패스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좀 희생하는 마음, 이런 것들 모습을 보였을 때 더 멋진 체육인이 된다. 인간으로서도 더 멋있어 보인다. 이것이 스포츠 정신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체육하고 스포츠의 범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큰 틀에서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맨 큰 범주가 플레이, 놀이예요. 놀이 안에 게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놀이는 뭐 규칙 그냥 야 뭐 하자 하지만 게임은 좀 더 규칙이 더 있는 거고 스포츠는 좀 더 그 안에서 더 룰이나 이런 게 또 엄격히 지켜지는 것이고요. 요 스포츠라는 거는 이제 종목별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더 낮은 수준이다. 더 협의의 의미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광의의 의미는 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포츠는 놀이나 게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의 요소, 게임의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게 스포츠다. 요거는 스포츠 종목들이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는 체육이라는 부분은 신체 활동을 이 중에서도 이제 다 신체 활동을 하면서 교육적인 측면이 들어가는 것. 신체 활동 영역과 교육적인 측면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체육이다. 네, 스포츠의 광의적인 의미, 모든 신체 활동의 어떤 게임의 룰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인간의 활동, 이것이 스포츠고 광의의 의미에서 좀 더 하나하나의 종목을 나타내는 협의의 의미의 스포츠, 그 다음에 체육이라는 것은 그 중에 교육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는 것, 신체 활동이라는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이 더해진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체육이다. 놀이나 게임에서도 신체 활동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도 또한 교육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체육과 스포츠, 놀이, 게임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떠한 개념 속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지 서로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이 그림이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 내용을 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는 체육과 스포츠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체육이나 스포츠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체육과 스포츠의 의미에 대해서 체육은 피지컬 에듀케이션으로서 무엇이고 좀 역사적인 측면도 좀 봤고요. 스포츠는 스포트와 스포츠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광의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 그런 부분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체육과 스포츠의 범주 그렇죠? 놀이, 게임, 스포츠 그 다음에 피지컬 에듀케이션 체육이라는 부분 그것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개념의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학습 내용을 쭉 정리해 봤고요. 우리 여러분들 체육하고 스포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전공자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남들하고 대화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전공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학습 내용은 또 그쪽에 자료실에다가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